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오래된 반복 패턴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까요? 이제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이 정체된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세요. 성장 마인드를 개발하고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과 과학적 통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성찰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성장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왜 종종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놀라운 효율성의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습관과 패턴을 만듭니다. 이를테면 이를 닦거나 직장으로 운전하는 것처럼 간단한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 뇌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용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우리의 사고방식, 학습 방법 또는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까지 확장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편안한 영역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캐롤 드웨크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대중화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두 가지 주요 마인드셋, 즉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능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수학을 잘 못해, 앞으로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노력과 연습, 학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실수는 개선의 기회로, 도전은 성장의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일상에서 어떤 마인드셋을 채택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자기 개발의 첫걸음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신경과학 연구는 우리의 뇌가 놀랍도록 가소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고 선택하는 행동에 따라 뇌의 물리적 구조와 신경 연결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리차드 데이비드슨이 주도한 흥미로운 연구는 명상 같은 실천이 뇌의 기능을 실제로 바꿀 수 있으며 공감과 회복력을 담당하는 영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뇌를 새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를 실제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도전 앞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이건 내가 못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이 패턴을 인지하고 이 과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또는 실패하더라도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 하나 강력한 기술은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아직 할 수 없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발전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허락해줍니다. 이 전략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감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연습할 때 뇌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는 마치 뇌를 위한 멘탈 트레이닝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로 나는 성장하고 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진화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성장 마인드를 개발하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점은 노력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고난 재능을 찬양하고 노력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매우 성공적인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통해 입증된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꾸준한 노력이 타고난 재능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열정과 끈기의 힘의 저자인 앤젤라 다크워스는 열정과 장기적인 끈기의 조합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정의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해도 계속 도전하며 자신의 목적에 깊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노력은 약점이나 능력 부족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 도구라는 시각을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릴 때부터 실수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실수는 학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안더스 에릭손. 이 수행한 연구는 의도적인 연습, 즉 실수를 식별하고 이를 수정하는 데 집중하는 연습이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열쇠임을 밝혔습니다. 실수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이를 분석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는 다음 시도에서 내 접근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또한 주목할 만한 요소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신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연습으로 하루가 끝날 때 몇 분을 할애하여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직면한 도전은 무엇이었는가? 내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연습은 당신의 진보와 장애물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일 개선에 헌신하는 습관을 강화합니다. 이제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환경이 성장 마인드셋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사람들, 소비하는 콘텐츠, 심지어 물리적 공간까지도 우리의 마인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도전을 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억제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도 그런 태도를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배우고 실험하며 성장하려는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마인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특성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개인 발전 전문가인 짐론은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평가하고 당신의 성장을 격려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는 당신이 소비하는 콘텐츠에도 해당됩니다. 학습, 극복, 개인 발전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팟캐스트, 책, 비디오는 당신의 마인드셋을 강화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극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호기심은 성장 마인드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아이들은 본래 호기심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지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지의 것을 탐구하는 데 대한 무관심 때문에 이 특성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호기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면 과학자의 마인드를 채택해 보세요. 질문하고 실험하고 가능성을 탐구하세요. 왜, 와, 만약 그렇다면 을 더 자주 물어보세요. 이 접근법은 단순히 당신의 시야를 넓힐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뇌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강력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각화입니다. 가브리엘의 웨팅겐 박사가 진행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표 달성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들을 함께 시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를 시각화하면 실제 도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로 나는 내 인생의 저자입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문구는 당신이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변화의 힘을 믿는다는 강력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 성장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의도와 헌신을 요구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그리고 성취감 넘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 마인드를 개발하고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는 기본 원칙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시작하는 것과 이를 지속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지속적인 노력과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장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식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자동 조종 상태는 종종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서 비롯되며 이는 우리가 더 쉽고 반복적인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도전에 맞설 능력이 심각하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신체와 마음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수면, 식습관, 그리고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우리의 학습 능력과 뇌의 가소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의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을 조직합니다. 양질의 수면 없이는 학습과 발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식습관 또한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료를 제공합니다. 생선과 씨앗류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같은 영양소와 과일 및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엔돌핀과 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만들어 성장에 더 유리한 정신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그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성할 시간을 가지세요. 마인드풀니스 기술, 예를 들어 명상과 심호흡은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며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습은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강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판과 피드백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정 마인드에 갇힌 사람들에게 비판은 종종 개인적인 공격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를 개발한 사람들은 비판을 개선의 기회로 봅니다.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는 이 정보가 내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책, 온라인 강의, 팟캐스트, 동영상 등은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목적에 적합하거나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관점을 확장하고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줄 자료를 선택하세요. 다음은 실용적인 팁입니다. 때때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술,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예술적인 취미를 탐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결을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또한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장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종 진전은 너무 미묘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야 비로소 결과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비유는 성장을 나무를 심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뿌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뿌리가 자라면서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장에 집중하기 위한 또 다른 실용적인 전략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현실적이고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목표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면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전지대에 머무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은 큰 변화를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성취감을 주고 자신감을 강화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감사의 실천으로 넘어가 봅시다.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감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감사한 3가지를 기록하는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고정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여정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나는 매일 성장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는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으며 이 과정이 가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더욱 깊이 탐구해 봅시다. 4번째 단계에서는 의도적인 행동의 힘을 사용하여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삶과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과도한 계획과 실행 부족입니다. 완벽한 것보다 끝낸 것이 낫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여기에도 완벽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계획에 사로잡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만 사실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행동은 학습을 촉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듭니다. 이 지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성장 마인드를 적용하고 싶은 삶의 특정 측면을 선택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두려움에 맞서거나 습관을 개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목표를 간단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로 나누세요. 예를 들어 운동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이러한 접근법은 초기 저항을 줄이고 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필수 요소는 시스템과 루틴의 힘입니다.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원제, Atomic Habits의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습관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침대 옆에 책을 두세요.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미리 식사를 준비하세요. 이러한 간단한 조정은 장벽을 줄이고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행동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찰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개선이 필요한지 평가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연습법은 매주 시간을 내어 목표를 검토하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음 주의 목표와 더 잘 맞추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또한 이 여정 전반에서 자기 연민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장 큰 비판자가 되어 실수에 대해 자신을 벌하고 노력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과학에 따르면 심한 자기 비판은 해로울 수 있으며 반면 자기 연민은 회복력과 동기를 촉진합니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자인 캐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자기 친절,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기. 공통 인간성, 모든 사람들이 도전에 직면하고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마음 챙김,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고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면 도전을 극복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목적의 힘입니다. 명확한 목적을 갖는 것은 성장 마인드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큰 동기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행동 뒤에 있는 왜를 알 때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찾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남기고 싶은가? 그리고 기억하세요. 목적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보편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돕는 것,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것, 또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고 당신의 삶에 의미를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여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성장 마인드셋이 단순히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때입니다. 중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긍정적 영향력의 힘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채택하면 단순히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행동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전을 용기 있게 극복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취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 또한 동일하게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 여정이 친구, 가족, 그리고 동료들이 그들 자신의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영감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 여정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공식적이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구현한 변화와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단 하나의 예시만으로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상호작용에서 감사의 태도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강화되고 신뢰와 상호 지지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어려운 순간에 있는 초점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지속적인 실천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궁극적인 변화는 시간에 걸쳐 의도와 일관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한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당신이 목표와 의도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책임감이 생겨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장 마인드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 온라인 포럼 또는 소규모 친구 모임은 영감과 격려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닥쳐올 역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상치 못한 위기나 좌절 속에서도 성장 마인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응력입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대신 불확실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랑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 말하자면 성장 마인드셋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해방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실수는 길의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내면화하면 당신은 자신에게도 몰랐던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반추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 성장 마인드를 채택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순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도전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이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더 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댓글에 나는 지속적인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여정은 고유하며 당신이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억하세요. 성장 마인드셋은 근육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연습할수록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승리를 축하하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화면에 표시된 추천 영상을 확인하셔서 자기 발전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함께 더 많은 목적, 의식, 그리고 성장을 담은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는 이 변혁적인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성장 마인드셋이 단순히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힘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채택하면 단순히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행동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도전에 맞서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취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 또한 동일한 행동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 여정이 친구, 가족, 그리고 동료들이 그들 자신의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과 여정에서 얻은 배움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공식적이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시행하고 있는 변화와 그것이 당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예시를 보고도 자신도 변화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감사의 태도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와 상호 지원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지속적인 실천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와 일관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의도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책임감이 생겨 목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장 마인드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 온라인 포럼 또는 소규모 친구 모임은 영감과 격려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역경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응력입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대신 불확실성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심지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 말하자면 성장 마인드셋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실수는 길의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내면화하면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 성장 마인드셋을 채택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전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혹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처럼 더 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댓글에 나는 지속적인 발전에 헌신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여정은 고유하며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기억하세요. 성장 마인드셋은 근육과 같습니다. 이를 연습할수록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결코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화면에 표시된 추천 영상을 확인하셔서 자기 발전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함께 더 많은 목적, 의식, 그리고 성장을 담은 삶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